자, 그러면 이제 말로 한번 가보죠. 말. 자, 말이란 게 한 4세기, 5세기경부터 18세기까지 가장 중요한 전투 무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4세기 이전에는 그 말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했어요. 고대에는요, 말을 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전차로 싸웠어요. 왜냐하면 말을 자유자재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안장과 고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자유롭게 다룰 수가 없었고요. 또 말이 사람을 태울 만큼 크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차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집트하고 히타이트가 싸웠던 카데시 전투에서 이렇게 전차가 사용이 됐습니다. 말 2마리에 전차를 매달고 한 명은 마부, 한 명은 궁수였던 거죠. 또는 한 명의 마부와 2명의 궁수가 이루어지는 전차 부대가 활약을 했죠. 자, 그러다가 말을 다루는 도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는 안장이었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맨 말등에 사람이 올라타서 뭘 했으니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겠죠. 그러다가 스키타이 시대에 부드러운 펠트 안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1세기경에 딱딱한 나무 안장이 개발됩니다. 또 안장의 짝을 이룰 수 있는 게 곱비라고 할 수 있죠. 말을 몰거나 부리려고 제갈이나 콧뚜레, 굴레 잡아매는 줄. 그러니까 안장과 곱비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이 위에 올라타서 말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발명된 게 굴레와 제갈이었죠. 자, 굴레라는 게 말의 머리와 목에서 씌우는 마구의 일부다. 말의 입속에 물린 제갈고리에 연결된 가죽끈과 곱비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곱비를 딱 당기면 굴레가 당겨지니까 말이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리고 제갈 있어가지고 말과 곱비의 연결고리가 있고 말을 부리기 위해서 아가리에 가로무늬는 가느다란 막대. 아가리에 가로막대를 했으니까 당기면 당기고 놓아주면 앞으로 가고 이런 어떤 자유롭게 말을 부릴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굴레와 제갈이 있다 하더라도 어릴 적부터 말과 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말 위에서 전투는 불가능했던 거죠. 여기에 역사상 최고의 혁신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자라고 하는 거죠. 등자가 무엇이냐면 말을 탈 때 발을 거는 고리예요. 그래서 맨 먼저 생겼던 등자는 양쪽에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만 고리가 있었대요. 오로지 말에 오르려고 할 때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양쪽에 2개를 하니까 말 배로 연결을 하니까 말을 다루기 쉬워졌네. 그래서 이때부터 등자가 확실하게 등장을 하게 되고 말을 탄 기수가 창 또는 활을 자유롭게 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이 등자는요, 우리가 고구려 벽화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등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한 4세기, 5세기경에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유럽에서는 8 내지 9세기경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안장, 곱비, 제갈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자가 탄생을 함으로써 기병이 19세기 이전까지 누구나 훈련만 하면 기병이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최고의 전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병과 기병이 싸워서 어떤 결과물을 냈느냐라는 것을 보면요. 기병이 대부분 승리를 거두어요. 근데 이게 기록에 많이 남지 않습니다. 왜? 기록은 누가 한다 그랬죠? 농민 제국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데 자기들이 패배한 걸 별 기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록이 없는데 그래도 남송시대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북송 말기에 금나라와 북송이 싸울 때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금나라의 기병 17기가 계약된 조항을 가지고 수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북의 평야지대를 쭉 달려가고 있었는데 송군이 계약을 맺은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던 금군 기병을 막아섰습니다. 왜? 업적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보병이 2,000명이나 되니까 2,000명이 기병 17명을 막아 세운 거죠. 당연히 이길 걸로 봤죠.
그랬더니 금나라군 기병이 이렇게 늘어섭니다. 처음에는 뒤로 돌아갑니다. 일정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섰다가 보병 2,000명을 향해서 늘어섰습니다. 가운데 7명, 양쪽에 5명씩 포위망을 형성한 다음에 송군 기병 2,000명한테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송군 보병 2,000명은 저 기병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패를 가지고 화살을 열심히 막다가 뒤편에 있는 일부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포위망이 둥그렇게 쌓은 게 아니잖아요. 한쪽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부터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도망가면 그때부터 조준사격을 하는 겁니다. 도망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포위를 했던 거죠. 결국은 금군 기병 17명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송군 기병 2,000명의 상당수는 죽거나 도망가고 결국은 이 부대가 해체되었다는 사실이죠. 이후에도 이런 보병이 유목민 기병한테 패한 사건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럽에서도 16세기 후에나 가야 보병들이 이런 기병들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기병의 무력은 강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요. 유명한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알렉산드로스가 탔다던 부케팔러스가 있죠.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가면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와 싸웠던 그 장면이 모자이크가 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보병 3만, 기병 5천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죠. 생각보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이때 승리의 원동력은 알렉산드로스가 수족처럼 부렸던 저 기병 5,000명이었던 겁니다. 기병을 잘 부르고 유명했던 장수 중에 한 명이 한니발이죠. 한니발은 에스파냐에서 출발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가죠. 그래서 로마군을 쳐부시는데 이때에도 로마 군단 6만 명을 몰살시킨 킨나이 전투가 있어요. 이때에도 기병을 잘 다뤘기 때문에 보병 부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병은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누미디아 기병대였습니다. 이 누미디아 기병은요, 어릴 적부터 말을 탔기 때문에 로마 기병들보다 훨씬 말을 잘 다뤘던 거죠. 이때는 등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병들이 보병을 이길 만큼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지만 기병 대 기병으로 싸우면 누미디아 기병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병은 항상 뒤나 옆이 약하기 때문에 이 누미디아 기병이 로마 기병을 몰아낸 다음에 로마 보병을 뒤에서 공격하니까 결국은 이 보병 6만 명이 거의 몰살 당했다고 하는 거죠. 명마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한무제죠. 이 한무제는 하늘말을 구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월지로 보내가지고 말을 구해와라 라고 했던 거죠. 왜? 흉노가 그렇게 한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흉노를 이기려면 뛰어난 말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절박하면서 한열마를 구하긴 했는데 이 한열마는 사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한열마가 자손을 낳았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과가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정복한 몽골말은 상당히 작았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요. 아랍말에서 출발한 서러브레드가 있어요. 이건 오늘날 키르기즈스탄에서 명마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주로 경주용에서 쓰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사진에서 보신 몽골말은요. 아주 작고 볼품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군사를 만난 유럽인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몽골인들은 쥐 같은 말을 탄 미개인이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느냐라고 얕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요. 이 큰 말을 타고 싸웠던 중세 기사는 탱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8, 9세기에 등장한 등자가 나와가지고 강력해졌고요. 창병, 궁수의 표적이 되니까 점차 대형화가 되고 말에도 갑옷을 입혔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거의 무게가 200kg, 300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말이 커야 돼요. 그런데 속도가 늦어요.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고 기사를 태워야 되니까 말의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창을 든 집단 보병에 취약했습니다. 제일 취약한 건 몽골말에 비해서 4배가량의 건초와 보리를 먹여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병 한 사람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과 훈련 기간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북인, 고비 사막 북쪽의 막북인은 경기병 위주라고 그랬잖아요. 갑옷도 얇게 입고 철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말에는 당연히 갑옷을 입히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건 말을 위한 치중대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말 먹이를 위해서 볼이나 건초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탄 기사들은 적을 유인하고 집중 사격하고 은밀한 침투가 가능했습니다. 가벼운 무장을 했고요. 속도를 유지하기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몽골이 장거리 원정할 때는 인당 4 내지 5필의 말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북이는 경기병 위주로 싸우되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는 기사도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약탈이 목적이었고 승리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말은 작았고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말은 엄청난 경쟁력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앙유라시아의 거친 환경에 잘 견뎠다. 사막, 산 중에서도 인내심이 아주 강한, 겨울에도 별도의 건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아주 잘생긴 서러브레드가 있죠. 이 서러브레드를 유지하려면 겨울에는 건초를 준비해야 되고 보리를 먹였어야 됐습니다. 아라비아의 사막에서도 건초와 보리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막북인의 말은 겨울 건초도 준비하지 않아도 됐고요. 이 말은 겨울에 흰 눈을 헤치고 스스로 건초를 찾습니다. 때로는 비상식량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인이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말을 운영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록 중세 기병이 탔던 그 큰 말에 비해서는 볼품없고 작았지만 때로는 속도도 느렸지만 이 말은 건초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었고 밤에도 막사에 넣지 않아도 되었고 보리를 주지 않아도 되고 겨울에도 스스로 마른 풀을 찾아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강인한 말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